3프로 3과정, 오늘은 23, 24단원 예습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익계산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에서 원래 시작을 하는데 원가에다가 이익률을 반영을 해서 정가를 정하게 됩니다. 자, 이익률이라는 게 뭐 보통 퍼센트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드는 예를 잘 봐야 합니다. 자, 원가가 예를 들어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정가는 어떻게 정하느냐, 이 10,000원에다가 곱하기 1.1입니다 10%라는 건 0.1이니까요 뭐 이렇게 1.1을 곱한다 해도 되고, 아니면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자, 정가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정가로 뭐 물건을 파는데 때로는 할인도 합니다. 뭐 할인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정가에 대해서 5%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할인가가 정해지는 거죠. 할인 판매가가. 할인가는 지금 10,000 곱하기 1.1이었던 거에다가 5% 할인이니까 1 빼기 100분의 5, 즉 0.95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인가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이 실제 파는 가격에서 원가 10,000원을 빼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하는데 이제 기간에 비례하게 됩니다. 기간에 비례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원리합계라는 거는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입니다. 그래서 원금에다가 곱하기 뭘 해주냐, 1을 곱한 거는 그냥 원금 그 자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금에다가 이율과 기간을 곱한 거, 요게 이제 이자가 됩니다. 뭐 사실 이거 단리법인데 나중에 이제 더 어려운 복리법까지 같이 공부할 일이 있을 겁니다. 자, 핵심 1번을 볼까요? 물건 한 개의 정가가 1,800원입니다. 그래서 A 상점에서는 정가로 팔고 B 상점에서는 이하를 할인해서 팔았더니 B 상점은 A 상점보다 148개를 더 팔았습니다. A 상점에서 몇 개를 더 팔았냐, 몇 개를 팔았냐 물어봤고요. 두 상점의 총 판매 금액이 두 상점의 총 판매 금액을 비교해 봤더니 B가 이제 할인을 하다 보니까 148개 더 팔아서 판매 금액이 26,640원이 더 많았대요. 그럼 B 상점에서의 판매 금액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원에다가 이하를 할인했으니까 0.8을 곱한 거죠. 이게 B 상점의 판매 금액인데 개수는 개수는 A 상점에서 얼마를 팔았냐 물었으니까 X개를 팔았다고 하면 B는 148개 더 팔아서 X 플러스 148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0 곱하기 0.8에다가 X 플러스 148 한 개, 이게 B 상점에서의 총 판매 금액이겠죠. 그 다음에 A 상점의 총 판매 금액은 1800 곱하기 X입니다. 이거 서로 빼서 26,640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 X에 관한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518이 나오겠습니다. 잘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2번을 볼까요? 세일 기간에 백화점에서 가방과 그림 물감을 샀다고 했습니다. 가방은 15% 할인, 그림 물감은 12%. 그래서 평균, 이 할인율의 평균이 15 더하기 12를 2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3.5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13.8%가 할인이 된 거다라고 했어요. 지불한 돈이 17,240원이 있을 때 가방과 그림 물감은 각각 얼마에 산 건지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할인율 13.8%, 즉 0.138인데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됐느냐. 자, 가방의 정가를 A1, 그림 물감의 정가를 B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정가의 합 A 풀 B에 대해서 가방은 15% 할인이 됐어요. 그럼 할인한 금액이 이제 15%니까 0.15 곱하기 A, 그 다음에 물감은 0.12 곱하기 B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전체 총 정가 대비 할인받은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게
0.138이라는 비율이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A와 B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양변에 A 풀 B 곱해서 정리했더니 2A 이퀄 3B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불한 돈이 17,240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할인이 0.138 할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반대인 0.862 만큼은 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가 곱하기 0.862에서 17,240이 됐다는 얘기니까 17,240에다가 0.862분의 1을 곱해서 정가 2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만원이 됐다. 그럼 A 더하기 B가 2만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고, A를 2분의 3B라고 놓겠죠. 그러면 2분의 5B가 2만이 되니까 A, B가 각각 구해지겠습니다. 그래서 B는 8,000, A는 12,00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실 이 단원이 그 중1, 중2 과정에서 방정식 활용, 연립방정식 활용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공부를 제대로 해놨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유제 2, 3, 4번이 다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 3번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원가가 A1이라고 해볼게요. 요거에 4할의 이익을부터 정가를 정했다. 그럼 1.4A가 정가가 됩니다. 물건의 7분의 4는 이렇게 팔았대요. 1.4A로. 근데 안 팔리니까 정가를 할인해서 모두 다 팔았대요. 할인은 뭐 X% 할인을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X% 할인이면 정가에다 얼마를 곱하는 거죠? 1 빼기 100분의 X를 곱하는 겁니다. 자, 이익금은 물건을 모두 정가로 팔았을 때 얻게 되는 이익금의 70%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정가로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금은 1.4A의 가격으로 전체 1을 판 거에서 원가 A를 제외한 게 이게 이익금이죠. 그렇죠? 이게 물건을 모두 정가로 팔았을 때 이익금이 됩니다. 자, 그거의 70%는 여기에 0.7을 곱한 거겠죠. 어쨌든 물어보는 거는 정가에 몇 할을 할인해서 팔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좀 전에 70%의 이익이었다. 그러니까 1.4A 곱하기 1에다가 A를 빼주고 여기 0.7을 곱한 게 실제 이익금이 됐는데, 그럼 이제 우리 판매 과정에서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했냐? 1.42로 7분의 4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1.42에다가 할인한 1 빼기 100분의 X를 곱한 걸로 7분의 3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원가 A를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이게 갖다 나오겠죠. 그리고 양변에 다 A가 있으니까 A를 다 지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요? X에 관한 방정식이 난데 양변에 700을 곱해서 식을 정리하고 또 나중에 7로 나눠서 정리해주면 X는 20 나옵니다. 그래서 20%다. 즉 할인은 2할을 한 거다. 이렇게 정하면 되겠네요. 이 단원은 본인들이 직접 풀어서 뭐가 막히는지를 알아야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로 특정탐구 5번까지 풀어오겠습니다. 자, 24단원입니다. 바퀴 문제, 톱니바퀴라고도 하는데, 맞물려 돌아가는 두 개의 톱니바퀴에서 한 톱니바퀴의 톱니수와 회전수를 곱한 거는 옆에 맞물려 돌아가는 다른 톱니바퀴의 톱니수에다 회전수를 곱한 거랑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맞물리는 톱니의 개수는 일치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맞물리는 톱니의 개수는 한 톱니바퀴의 전체 톱니수, 둘레에 있는 그 톱니수에다가 회전수를 곱한 걸로 계산이 되겠죠. 이 문제를 풀 때 한 톱니바퀴의 톱니 전체 수랑 이걸 원형 모양으로 봤을 때 둘레의 길이나 반지름의 길이는 같이 비례하게 됩니다. 어쨌든 톱니 곱하기 회전수의 곱은 서로 두 개 맞물린 게 두 개 맞물렸을 때 걔네들의 곱은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연결되어 돌아가는 두 개의 바퀴에서 반지름 둘레의 비가 A 대 B다. 이게 바로 그 톱니수를 의미하겠죠. A 대 B가 되면 회전수는 A분의 1, B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곱해서 똑같은 값이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A분의 B분의 1. 내지는 서로 뒤집은 비율.
B 대 A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해 놓은 거 잘 읽어보겠습니다. 필기도 하고요. 자, 핵심 1번을 보겠습니다. 핵심 1번. 그림과 같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돼서 돌고 있습니다. 톱니바퀴에는 반지름이 20인 바퀴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가는 톱니바퀴에서 그 톱니수가 40개, 나는 톱니수가 15개입니다. 가가 360번 돌았답니다. 그럼 40 곱하기 360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나는 15 곱하기 회전수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회전수가 960이래요. 그러면 나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는 이 큰 바퀴 있죠. 이 큰 바퀴가 똑같이 몇 번 돌겠어요? 960번이 돕니다. 그런데 나 톱니바퀴의 그 바퀴는 반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반지름이 2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는 어떻게 돼요? 요 바퀴 한 바퀴 기준으로 그렇죠? 지름 곱하기 3.14 내지는 지름 곱하기 파이에서 40파이 내지는 40 곱하기 3.14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회전수 960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38,400 파이 내지는 뭐 이거 센티미터였으니까 미터로 물어봤잖아요. 미터로. 그러니까 동그라미 2개 빼야겠네요. 그리고 초등 과정에서는 파이 대신에 3.14를 곱해줘야겠습니다. 잘 정리하겠습니다. 자, 2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워요. 별표 6개의 바퀴가 그림과 같이 벨트로 연결돼서 돌고 있습니다. 자, 가는 반지름이 6이고 나는 반지름 10, 그 다음에 다는 모른대요. 라는 반지름 4, 그 다음에 바는 반지름이 9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써놨는데 반지름을 64, 9를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것만 일단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가 2회전 하면 마지막에 있는 바는 1회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마의 회전수의 비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특징이 가나는 아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수와 같은 상황이고요. 나다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회전수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다는 회전수가 같고 라마가 회전수가 같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같이 중심축이 일치하는 거니까 회전수는 동일하다는 거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 가하고 나는 반지름이 6대 10이 됩니다. 근데 회전수는 그러면 반대로 10대 6의 비율이어야 하니까 가가 2회전 했다 그러면 나는 1.2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다는 회전수가 나랑 일치해서 1.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바는 자 9cm 반지름이었는데 1회전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하고 맞물려 돌아간 애가 라죠. 자, 라는 그럼 반대로 라는 반지름이 4니까 라는 반지름이 4란 말이죠. 반지름이 그러면 라하고 바의 비율은 4대 9니까 반대로 그 회전수의 비는 9대 4가 돼야죠. 그래서 바가 1회전 했으면 라는 4분의 9 회전을 하게 됩니다. 4분의 그럼 마는 똑같이 같이 돌아가니까 4분의 9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다하고 누구예요? 마가 되겠죠? 얘네 둘의 회전수의 비. 그럼 1.2 대 4분의 9입니다. 자, 이제 분수를 없애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8대 15가 되는 겁니다. 잘 정리해 주겠습니다. 어렵죠? 예. 자, 유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가하고 다하고 다 같이 맞물려 돌고 있습니다. 반지름의 비가 4대 3대 7입니다. 가나다가 가가 21번 돌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나는 자 반지름과 회전수의 곱이 일정하다고 그랬죠. 둘이 똑같다고. 그럼 4 곱하기 21은 3 곱하기 나 회전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회전수는 28이 납니다. 나의 회전수를 이제 파악해서 28이라는 걸 그러면 나다의 관계를 봤을 때 자 나는 반지름 3의 회전수 28입니다. 얘네 둘의 곱은 다의 반지름 7 곱하기 다의 회전수가 됩니다. 그럼 다의 회전수는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푸는 방법 알겠죠?
그래서 요 단원도 특강 탐구 5번까지 숙제로 해오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